네, 지금부터 진행되는 이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사용 목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데 그거에 비해서 전산 시스템은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번 오류가 나면은 그것을 수정하거나 이제 원상복구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외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본인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또 팀의 일할 건데 업라인들도 굉장히 돼?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거듭 확인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틀린 부분 찾기입니다. 여기서 1번과 2번 중에 얻은 것이 틀렸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실 수 없죠. 제가 질문하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메일의 틀린 부분은 아래쪽이 2번입니다. 2번에 점이 2개 들어갔죠? 왜 점을 2개를 넣었을까요? 실수로 2번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답안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레벨의 다음 점 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면은 밑에 이렇게 .com이라는 단축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닷을 누르시고 이 키를 누르시면 점이 2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 하신 분 계시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에 1번과 2번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지메일은 구글에서 운영하는 메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글닷컴으로 이메일을 쓰시면 사용이 불가하겠죠. 네, 이런 분들도 꽤 여러 명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웬 1,000원이야? 다음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이것의 에헤이. 차이점은 1,000원짜리 뭘까요? 오늘 네, 100원 사야 되겠네, 점과 이거. 콤마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저처럼 노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예, 이거는 점도 제대로 찍고 닷컴도 제대로 했는데 어떤 것이 틀릴까요? 아, 그래?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저는 어느 게 맞는 건지 나 거기 싹싹 모르겠습니다. 근데 썩었는데. 중요한 거는 E와 A를 저기에 붙어 바꿨었다는 있었어? 거죠. 이런 실수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글씨가 더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입할 때는 이거보다 더 작은 폰트로 나오죠. 그러면 1번과 2번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정말로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괜찮아, 그거 이렇게 뭘까요, 여러분? 나가면 돼. 네, J와 I의 차이점입니다. J와 I를 바꿔 쓰시거나 아니면은 J와 I를 2번 겹쳐 쓰거나 이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많이 실수를 하는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한국은 전화번호로 된 이메일 주소를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뭘까요? 네, 0이 2번 들어갔네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음소거가 안 돼서 불편하신가요? 잠깐만요. 네, 제가 스피커가 작아서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음소거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주수진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정순이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걸로 음소거를 하려면 네, 화면 공유가 끊어집니다. 유수진님, 저 마이크 꺼주세요. 유수진님, 네.
음소거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보조 호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무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잘 안 들려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조 호스트 만들었습니다. 이 주수진 님이 누구시죠? 이 음소거도 여기서 강제 음소거도 안 되네? 네. 만약에 또, 이제 소란스러우면 다시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이메일의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했는지,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거나 로그인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인을 하실 때도 본인 이메일로 로그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메일이 이렇게 틀려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거나 로그인을 하실 때 반드시 안경이나 돋보기를 사용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2배, 3배로 강해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천인 로그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를 가입시키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천인이 로그인을 해서 직접 가입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는 추천인의 추천 링크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보내줘서 각자 본인이 그 추천 링크를 가지고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다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데 사실은 추천인 링크로 로그인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각자가 본인이 이제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한국은 편의상 추천인들이 가입을 많이 시켜주고 계시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추천인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마이크를 켜시는데요. 이러면은 강제 내보내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네, 여러분 줌 미팅에도 에티켓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천인 로그인 방식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천인에게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추천인에게 로그인을 해서 이제 이렇게 대시보드가 처음에 딱 뜨게 되지요. 뜨면은 추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사실 작년 20일 때 해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국현님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삼진 아웃입니다. 유전자간에 그러면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니까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다른 죄송합니다. 본인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우린 더 기분 나쁩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일단 오른쪽에 왜 동그라미가 있냐면은요. 추천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 확인이 필요한 이유. 추천인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즉시 모든 것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천인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여러분들은 삼지창이라고도 부르고 삼선이라고도 부르고 석삼자라고도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점점점 3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우리는 메뉴라고 통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메뉴 대시보드에 있는 메뉴를 한번 보시면 네, 매니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장을 시켰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지 네트워크를 클릭하시면
이 산하에 또 작은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add new member는 신규 가입을 시키는 거고요. 플레이스먼트 스트럭처는 조직도의 바이너리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홀딩 탱크는 저장 탱크라고 뜨기도 합니다. 신규로 가입한 분이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뜨는데 지금은 신규를 가입시켜야 되니까 어떤 거를 클릭해야 될까요? 네, Add New Member 신규 가입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Create Account라고 해서 가입자의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리는 절대로 코리아 노스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예, 사우스라고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파트너 중에 각 나라에 계신 분들은 코리아 사우스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변경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 일본, 태국 다 국가를 맞춰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모든 국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름과 성을 바꿔서 쓰신다는 겁니다. first name은 이름입니다. 미국은 앞뒤를 바꿔서 부르잖아요. 문법도 바꾸고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성과 이름을 바꿔서 쓰시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영문 이름은 여러분들의 여권상에 있는 영문 이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KYC를 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확인이 쉽습니다. 그다음에 유저네임, 아이디라고들 부르시더라고요. 이 유저네임을 만드시는데 이거는 이 유저네임은 여러분들의 고유 네임입니다. 고유한 이름이에요.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겠죠. 유저네임은 동명이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저네임을 잘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유저네임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네임을 넣어서 이건 굿보이 보겠습니다. 굿보이는 미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넣었더니 밑에 빨간 글씨가 뜨죠. 빨간 글씨가 뜨면 무조건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저네임을 만들 때는 2개, 3개 보안책을 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면 굿보이 1, 굿보이 77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굿보이로 추천인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쓰시고요. 또 숫자가 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잖아요. 7777 이렇게 쓰면 7이 3실 수도 있고 4실 수도 있고 가입하는 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네임을 잘 활용하시고요. 한국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섞어서 잘 만드시더라고요. 이 유저네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저네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간 글씨 뜨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요. 왜 제일 중요해요? 한국인들이 본사에 문의하는 내용 중에 80%가 이메일을 잘못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 사실 조금 창피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메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시죠? 이메일 정확하게 쓰신 거 2번, 3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넣으실 때는 국가번호 반드시 넣으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넣으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처럼 한국과 미국의 영주권이 다 있고요. 전화도 한국과 미국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국가의 신분증과 전화번호가 그 나라 거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다 들어가야 되고요. 8글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숫자 4개짜리 비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쉽지만 그거는 해커들이 1시간이면 다 풀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비밀번호가 이렇게 나왔냐면 이 8자짜리의 비밀번호를 해커들이 풀어내려면요. 한 273년 정도 걸리나 봐요.
어마어마한 이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해킹이 되지 않는 비밀번호라 지금 전 세계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우기 힘들겠지만 반드시 잘 만드셔서 잘 보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문자 A, 소문자 B, C, D, 그 다음에 1, 2, 3, 4 숫자, 그 다음에 골뱅이나 달러나 뭐 이런 특수 기호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쓰시고 이것이 오타가 있을까봐 확인하는 거죠. 비밀번호 재확인하시고 컨티뉴 하시고 넘어가시면 성공이 되신 겁니다. 지금 기재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빠진 게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넘어가지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는 이제 이 추천인 지금 현재는 추천인 백오피스에 로그인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하세요. 로그아웃을 하는 방법은 왼쪽 메뉴의 맨 아랫부분에도 있고요. 오른쪽 위에 내 사진을 클릭하면은 내 사진 아닌데요. 그러시는 분은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내 사진을 누르시면 거기에도 로그아웃이 있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뜹니다.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 뜹니다. 휴대폰에서는 메뉴를 누르시면 맨 아래쪽에 로그아웃이 있는데 밑에 있어서 안 보이니까 위로 올리셔야 되겠죠. 네. 너무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아웃을 하십니다. 로그아웃한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상 주고 이러면 더 재밌겠네요.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는 새로 가입한 신규 멤버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신규 멤버가 가입은 했지만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액티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추천 링크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추천 링크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분을 가입시키고 싶습니다. 일본에 있는 분을 가입시키고 싶습니다. 그분한테 개인정보를 다 달라고 하면 나를 믿고 주는 분도 있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추천 링크를 보내드리고 본인이 직접 가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수를 해도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루에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가입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법을 배우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규 가입자들을 가입시킬 때도요. 그분이 이 링크를 열어서 가입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방법을 알고 나면 자기 파트너도 그렇게 또 파트너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범용화돼서 여러분들은 가입시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추천 링크는 두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뉴에 보면 오른쪽 겁니다. 메뉴에 들어가시면 프로모셔널 툴스라고 있고요. 그 밑에 리퍼럴 링크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진 밑에 여기 네모난 박스가 있죠. 클릭 here to copy the link. 요것이 두 개 다 추천 링크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링크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 큰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메뉴에 프로모션 툴스에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내 사진 밑에 하나 있고요. 이거 어떤 것이든 클릭하면 바로 카피가 됩니다. 카피를 해서 보내주면은 그분이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오른쪽에 가입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순서대로 채워 나가시면 가입이 되는 거고요. 내 사진 밑에 있는 추천 링크를 카피해서 보내주면 오른쪽처럼 그분이 클릭하면 오른쪽처럼 보입니다. 오른쪽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것은
IX의 광고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 보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아이템이 있고 어떤 보상 플랜을 갖고 있고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상이나 이제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읽어보실 수 있고요. 소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What is IX 밑에 보면은 왼쪽에 까만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조인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클릭을 하시고 그건 뭐라고 돼 있나요? 예, Enroll Now라고 돼 있죠. 지금 거기서 가입을 하라는 거에 클릭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면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왼쪽에 똑같이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나라, 국가 정하고요. 이름 쓰시고 성 쓰시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 쓰시고 이메일 쓰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쓰고 그리고 오른쪽에 사인업을 누르시면 여러분 사인업은 등록을 하는 거고 사인인은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뜻입니다. 사인업을 하시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뭔가를 하나 안 기재했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네, 자문자답입니다.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 짐작하셨을까요? 답 아시는 분 채팅에 넣어주시겠어요? 네. 패스워드가 기재가 안 됐죠.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분들은 네, 패스워드를 집어넣지 않고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너의 어카운트가 액티베이트 됐어 하고 이렇게 이런 제목의 이메일이 옵니다. 그럼 이메일 아래쪽에 보면은요. 클릭 here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이건 파란색은 다 링크죠. 그 링크를 클릭하십시다.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패스워드를 셋업하라고 뜨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스워드 8자리,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가 들어가 있는 패스워드를 넣으시고 밑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셋 패스워드를 셋업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가입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입을 하시고 나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죠.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거를 라이센스로 구매를 해야 될까요? 마이크로로 구매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둘 다 라이센스지만 정확한 표현은 스탠다드 라이센스를 구매할까요? 아니면 마이크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스탠다드 라이센스는요. 뎃박스 프로젝트에 대한 채굴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개의 스탠다드 라이센스는 채굴이 100%가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가 구매는 어디서 하냐면 애드온스에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라이센스만 구매하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멤버십 구매가 선 필요로 합니다. 마이크로 라이센스는요. 뎃박스 프로젝트에 대한 채굴 권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마이크로 라이센스는 한 개의 스탠다드 라이센스의 1%의 채굴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것 또한 추가 구매는 애드온스에서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추가 구매는 패키지 구매에서 하셔야 사업자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애드온스에서 구매하시면 사업자 자격은 안 됩니다. 이건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는 분은 반드시 30일 후부터 호스팅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첫 구매 30일은 호스트 비용이 무료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5불씩 매월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월렛에서 IX 노드 아니죠. X노드 월렛이 있죠. 여러분들 앱 거기에 들어가셔서 뎃코인으로 한 달씩 매월 5불씩 결제를 하시던가 아니면 1년치 60불을 결제하시던가 하셔야 호스팅이 됩니다. 또 이것은 저희 회사가 받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7군데의 서버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7군데에 분산해서 서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안전합니다. 해킹이나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처럼 서버에 불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정보는 아주 안전하게 100%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각 대륙별로, 각 나라별로 서버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서버를 우리가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우리는 7개 중에 어느 서버인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 예를 들면 아마존 서버를 쓴다거나 두바이 서버를 쓴다거나 구글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서버들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아마존 서버에 호스팅이 된다면 내가 아마존 서버 회사에다가 호스팅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체결 속도가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들은 1년 동안 호스팅 비용이 무료였습니다. 그럴 때 시작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못 썼는데 4월 20일부터 이게 회사의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으셨을 텐데 오늘 이후로 이 얘기들을 빨리빨리 전달하셔서 혼선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라이센스는 호스팅 비용이 무료입니다. 얼마 동안 무료냐면 273년 동안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라이센스를 사는 게 좋아요? 물론 스탠다드 라이센스가 훨씬 유리합니다. 스탠다드 라이센스는 또 판매가 끝나면 NFT로 전환이 되지만 마이크로 라이센스는 전환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가입하신 분, 방금 전에 가입하신 분이 무엇을 구매해야 될까요? 애드온에서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패키지 퍼체스. 패키지 구매에서 제품을 구매하셔야 여러분들이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잊어버리시고 내 사업자 유지 조건은 어디서 구매하면 된다? 패키지 퍼체스에서 구매하면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규 가입자가 로그인을 하면 해야 할 일이 첫 번째가 구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스크 탑에, 그러니까 대시보드 첫 화면에 이렇게 퍼체스라고 뜹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군요. 프로시드라고 뜨군요. 프로시드라고 뜨는 이것을 클릭하면 패키지 퍼체스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4개의, 이제 메뉴가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요, 지금은 에듀케이션 패키지입니다. 에듀케이션 패키지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외환 거래와 코인 거래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교육 시스템을 구매하는 겁니다. 교육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콤보 패키지라고 있죠. 또 그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로 마이크로 패키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콤보 패키지는 에듀케이션 패키지하고 마이크로 패키지하고 그거를 컨비네이션으로 섞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애드온 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드온스 온리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추가 구매가 가능한 거라 그랬어요. 사업자 자격은 갖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자격을 갖추시려면 1, 2, 3번 중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셀렉트라고 그린 색깔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것을 구매하시게 돼서 쇼핑 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주로 마이크로 패키지를 구매하시죠. 예, 마이크로 패키지. 꼭 패키지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3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는데 어제부터 1개짜리가 늘어났습니다. 1개짜리는 16PV이고요. 3개짜리는 48PV이고요. 5개짜리는 80PV입니다.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16PV는 사업자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48PV는요,
추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어프렌티스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80 PV는 여러분들이 사업자 자격이 4성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인가요? 인플루언서 5성부터는 100 PV를 구매하셔야 여러분들이 또 자격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80 PV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야 사업자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클릭을 해볼게요. 셀렉트 프로젝트 클릭을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5개짜리를 자, 1개를 사실 건가요? 뭐를 사실 건가요? 여기 보시면 드립이 있고 블랙골드 있고 금이 있고 DCM도 있네요. 그런데 자, 이 마이크로팩을 구매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라이센스는 회사가 판매하는 기간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솔드아웃된 것은 구매할 수 없고요. 또 특별히 프로모션으로 나온 거나 이런 것들 중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오피스에 떠 있는 것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요. 자, 여기서 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 구매에 대한 팔리시가 뜹니다. 이 팔리시는 뭐냐면 약정서 같은 겁니다. 예, 약정서 같은 거에서 이 내용을 쭉 원래는 숙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수가 없고 지금 한글로 변환 중에 있습니다. 백오피스가. 그렇지만 한글로 변환이 돼도 여러분들은 안 읽으실 겁니다. 근데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것을 구매하시고 나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물건을 내가 샀는데 환불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네, 이런 이제 팔리시가 적용이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환불이 안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라이센스는 완전한 탈중앙 상태에서 관리를 합니다. 탈중앙 상태라는 건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덱박스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인을 하시고 구매하는 즉시 이 소유권은 여러분들한테 넘어간 것이고요. 덱박스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하거나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구매하시면 이건 오늘부터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면 환불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제품을 반납을 하셔야 환불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반납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덱박스는 반납받고 여러분 해드리고 싶은데 반납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불이 안 된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스폰서 분들도 이 구매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미 사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십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이것을 인정했다고 이름과 여기에 쓰는 내 이름은 풀네임을 쓰시는데요. 앞에 이름, 뒤에 성을 쓰시고요. 그리고 거버먼트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각 나라의 신분증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구매를 더 해볼까요? 그거 외에 더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는 네네. 추가로 이제 구매를 하시지는 않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거 구매는 안 하시니까 엔터하고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가입비가 15불이 있습니다. 이 15불은 가입하실 때 단 한 번 내시는 겁니다. 그 15불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거에 이것이 추가돼서 이 차트는 150불짜리로 구매를 한 거네요. 그렇게 해서 컨티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베이직 멤버십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경우 네, 회원 자격이 없이 구매를 하시면 나에게 아무것도 비즈니스적인 건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멤버십 50불짜리를 구매하시고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비즈니스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불짜리 베이직 멤버십에는요, 이거는 40PB가 잡히고요, 여기에는 호스팅 비용이 3개가 무료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것을 구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호스팅 비용은 라이센스 3개까지가 무료가 되겠지요. 그리고 40PV이기 때문에 40PV 플러스 라이센스 구매하셨을 거 아니에요. 라이센스가 만약에 500PV다. 합치면 540PV가 잡히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환불 정책에 사인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탠다드, 추가 구매로 스탠다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다드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게 8가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것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1개부터 10개까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 한번 짚어보고 가시라고 재질문 하는 겁니다. 1개짜리를 10번 클릭하면 10개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네, 이것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앱하고 월렛하고 연동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매하실 때 1개짜리, 5개짜리, 10개짜리 중에 한 가지 패키지만 구매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10개가 필요하시면 10개짜리 패키지 맨 아래쪽에 걸 클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1개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1개짜리 하나 클릭하고 10개짜리 클릭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10개짜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복으로 2개를 선택하시면 X노드에 연결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요.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업자가 만든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 하시면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겠죠. 결제를 하실 때 결제하는 분의 청구 주소를 정확히 인포메이션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넣으시고 여기서 넣으실 때 주소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주소를 넣으실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영문, 이름, 성, 이메일, 국가번호, 전화번호는 앞에서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넣으실 때 이 주소에서 칸이 한 칸이라도 빠지면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동호수를 넣고요. 뒤에다가 집원과 도로명을 넣어야 되는데 동호수가 없는 분들은 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동호수와 집원을 넣습니다. 몇 동 몇 호, 그리고 몇 번지, 그리고 스트릿에 도로명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로컬리티에는 시나 구를 넣어요. 시나 구, 그러니까 광역시 말고요. 광역시는 구를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는, 경기도나 이런 도는 시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넣으시고 우편번호 넣으시고 나라는 코리아 사우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다가 광역시나 도를 넣으시는 건데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거기에서 선택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또 영어로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영문 주소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검색하셔서 거기에 내 도로명을 넣으시면 영문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데, 자, 구매하는 방법은요, 스탠다드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방법이 결제 방법, 결제 조건,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 구매, 우리 패키지 구매할 때 결제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다른 거는 일반 구매가 카드 결제가 추가로 되고요. 페이팔로도 결제하실 수 있고요. 이핀으로도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수당으로도 결제가 가능한데 이 네 가지가 더 이제 추가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탠다드는 이 네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인으로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비트앱스에 있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세이프티 페이먼트는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캐시 페이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캐시온 딜리버리는 은행으로 송금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뎃박스 코인이나 코인 페이먼트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proceed to make payment을 누르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카드 결제하는 방법은 카드 번호랑 유효 기간이랑 뒤에 CVC 번호를 누르시고 Pay Now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쿠폰 코드가 아니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Pay Now를 누르시면 그 다음에는 전 세계 다른 모든 카드들은 페이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카드들은 여러분들의 카드사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무슨 간편 결제를 하겠습니까? 뭐라 그러죠? 스마트 결제를 하겠습니까? 이런 게 물어봐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대로 클릭 하셔갖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 은행마다 다르더라고요. 카드 회사마다. 자, 그 다음에 이핀으로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나요? 네. 이핀으로 구매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핀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이핀 만드는 방법은 따로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메뉴에서 이핀에 가시면 이핀 제너레이시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핀을 만들게 돼 있어요. 얼마짜리 금액을 이분이 지금 265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265불짜리 이핀을 만드시고 한 개를 생성을 하십니다. 그러면 생성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이 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인증 코드가 이메일로 오거나 OTP를 사용하거나 할 거예요. 그 코드를 집어넣으시고 나면은 이제 이핀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핀은 본인이 사용하셔도 되고, 그럼 그 이핀의 코드를 이핀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카피가 됩니다. 복사가 된 것을 여기에 쿠폰 코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셔서 서밋을 하시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핀은 내 파트너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랜스퍼를 누르시면 거기에 필요한 보내줄 사람의 유저네임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유저네임 넣고 또 인증코드 한번 넣으면은 내 파트너에게 이 핀이 휙 하고 날아갑니다. 그럼 내 파트너는 또 그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제품 구매할 때 쿠폰 코드에 붙여넣기 해서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P2P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EP는 한 번 생성할 때마다 6불 50전에 피가 나갑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6불 50씩 진행이 됩니다. 페이팔로 지불하는 방법은 페이팔로 지불하시고 페이팔로 커미션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누르시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이제 패스워드 넣고 하면 바로 그냥 이것은 아주 쉽게 결제가 됩니다. 또 수당으로 결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Pay with Wall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월렛으로 하는 페이죠. Pay with Wallet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65불입니다. 그런데 내 밸런스는 지금 0입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 마이너스 65불이 되죠? 그럼 결제가 안 되겠죠? 예. 오른쪽에 가능한 밸런스가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밋 하시면 바로 결제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거니까 앞으로 재구매는 수당으로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인 페이먼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스탠다드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때는 다 이 코인 페이먼트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코인 페이먼트를 클릭하시면 이름과 성과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요. 코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능한 코인은 BNB 코인이고요. 이건 메인넷 기반이라는 겁니다. 테더 USD는 BSC 체인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능하고 이더리움 가능하고요. USDC는 ERC20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론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지금 USDC와 트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해야 되니까 이 중에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서밋을 누르시면 이렇게 코인을 이제 입금해야 될 주소가 뜹니다. QR코드로도 뜨고 또 밑에 주소를 카피할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왼쪽 동그라미 안에 0.268210000 BNB를 입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빨간 글씨로 뭐래 되어 있냐면 코인 거래 피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것이 영어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스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1, 2불 정도를 더 보태서 보내시면 됩니다. 트론으로 하실 경우 한두 개 정도 더 보내시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보낼 경우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냈습니다. 피 없이. 딱 보내면은 피가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피가 빠지니까 금액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충분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내시고 나면 이 창을 닫지 마시고요. 계속 열어놓은 상태로 몇 분만 계세요. 길어봤자 10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열어놓은 상태로 놓으시면 코인이 결제된 다음에 결제됐다고 이렇게 인보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매가 끝난 겁니다. 모든 구매 완료는 이렇게 인보이스 영수증이 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인 페이먼트에 적게 보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인보이스가 안 뜨게 되겠죠. 그럴 때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이 주소로 다시 조금 더 추가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캔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페이먼트에서 그럴 경우 이제 뭐가 잘못됐을 경우 이메일에 들어가시면 코인 페이먼트에서 이메일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메일에 보면은 이게 부족해서 결제가 안 됐습니다. 추가로 더 넣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캔슬하겠습니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캔슬하겠다 하면 캔슬하겠다고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의 지갑 주소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지갑 주소를 넣어서 세이브 하셔서 보내시면 그러면 한 2, 3일 지나니까 내 코인 지갑으로 다시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를 1, 2불 정도 더 보내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네. 코인 페이먼트는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거래가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고 주고받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결제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즈니스에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가입자는 여러분들의 홀딩 탱크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셨을 거고요.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러실 텐데 괜찮습니다. 내 이름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따라오세요. 그러면 자, 조직도의 이분을 바이너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건 누가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스폰서가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가입을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스폰서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메뉴를 클릭하시고 어디에 있다 그랬죠? 제가 네, 매니지 네트워크에 홀딩 탱크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을 이제
지정하기 전에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될지 자리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자리 확인은 플레이스먼트 스트럭처에 들어갑니다. 조직도 배치 바이너리에 들어가면 자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에 어디에 넣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다 넣나 볼게요. 네, 이분은 암흑의 0에다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의 0의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 암흑의 유저네임은 아무아무입니다. 이 아무아무 유저네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카피가 됩니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다 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홀딩 탱크로 갑니다. 홀딩 탱크에 가니까 베스트 걸이 지금 홀딩 탱크에 들어와 있죠. 이분을 이제 배치해야 되는데 오른쪽 매니지에 점점점 3개가 있죠. 그것을 클릭하면 밑에 플레이스먼트라고 뜹니다. 그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되는데 딱 들어가면 여기 페어런치에 후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후원인입니다. 페어런치에다가 이 아까 클릭한 아무아무 유저네임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점점점점점 있으면은 아직 넣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리프레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리프레시를 한 번 더 합니다. 해서 여기 점선에 이렇게 리프레시가 새로 고침이에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유저네임을 넣을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카피한 유저네임 아무아무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밑에 이렇게 파랗게 아무아무가 뜹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은 오타가 나지 않겠죠. 정확하겠죠. 그래서 아무아무를 클릭하시고 나면 페어런치 아무아무가 들어갔죠. 밑에 이분을 왼쪽에 넣을 것인가 오른쪽에 넣을 것인가 클릭하셔서 레프트 라이트를 확인하시고 세이브 하시면 그분은 이제 바이너리에 가서 배치됐을 겁니다. 그 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플레이스먼트 스트럭처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가입은 끝이고요. 이제 새로운 그 새 멤버가 250불짜리 마이크로 라이센스를 구매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 월렛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뎃박스 월렛하고. 근데 여러분 뎃박스를 잊어버리세요. 뎃박스 월렛을 잊어버리세요. 우리 월렛은 엑스노드 월렛입니다. 엑스노드 월렛. 그래서 엑스노드 월렛은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발 뎃박스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입니다. 아주 불법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엑스노드와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엑스노드를 연결하시는 분은 연결하는 방법은 신규가 로그인을 하죠. 그러면은 메뉴를 클릭하시면 메뉴 중간보다 좀 아래쪽에 Go to Product라고 있습니다. 이 Go to Product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Go to Product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5개의 박스가 나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엑스노드 어카운트 박스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꼭 이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것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템포러리 크리덴셜이라고 있습니다. 템포 크리덴셜은요.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뭐가 뜨냐면 임시 비밀번호가 뜨는 것입니다. 임시 비밀번호가 AD8LPSYQEH 뭐 이상한 외계어가 떴죠. 그래서 이걸 외우실 수 없으니까 이거를 카피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로그인 투 뎃박스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메일이 이 월렛의 유저네임은 여러분들이 IX에 가입한 이메일입니다. 다른 이메일 넣으시면 안 됩니다. 패스워드 요거 임시로 주는 패스워드, 임시 패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복사하시고 로그인 투 뎃박스로 들어가시면 로그인 투 뎃박스 들어가면 이렇게 엑스노드가 뜹니다. 그러면 엑스노드에 뜨는데 자 엑스노드의 주소는 이렇게 뜹니다. ixglobal.thedeckbox.com이라고 뜹니다.
이게 올바른 X노드입니다. 근데 뎃박스 앱은요, 더 뎃박스.com이라고 뜹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X노드에다가, 아까 카피해 두신, 임시 패스워드가 있죠. 예. 이메일 넣으시고 그 임시 패스워드를 붙여넣기를 하셔서 로그인을 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컨디션에, 이제, 동의를 하라고 약정서에 동의를 하라고 뜹니다. 이 동의 또한 여러분들이 이 관리를 모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완전히 탈중앙화돼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품이 되지 않고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시드를 누르시면은요. 여러분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갑니다. 여기 써 있는 이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가요. 그래서 샌드 이메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메일에 이렇게 인증 코드가 옵니다. 뎃 베리피케이션 코드 해서 옵니다. 그러면 여기 880334라고 코드 넘버가 와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880334 여기다가 넣으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폰으로 또 이제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send text 하면은 문자로 이렇게 옵니다. 국제 발신 6월 뎃 베리피케이션 코드 해서 884607이 옵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또 오류가 발생됩니다. 어떤 오류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기 위해서 문자로 돌아가요. 휴대폰에서 할 경우. 문자로 돌아가서 이 코드를 카피해서 다시 돌아오면 위에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드를 넣으면은 인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증 코드를 넣으실 때 반드시 내 전화번호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전화번호가 없으면 전화번호를 한 번 더 쓰시고 인증 코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OTP를 연결하라고 이렇게 QR 코드가 뜹니다. 그럼 OTP가 없는 분들은 위에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든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이 QR 코드와 여러분의 월렛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앱을 깔으실 때는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건 구글 앱을 깔았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쪽에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연동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QR코드를 찍어서 하실 건가요? 설정 키를 입력하실 건가요? 그래서 QR코드를 스캔하신다면 카메라로 이거를 스캔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스캔을 누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뜹니다. 그리고 설정 키를 입력하실 거면요. 요를 카피해요. 밑에 카피 코드라고 돼 있죠. 카피를 하십니다. 클릭해서 그걸 갖다가 카피를 하시고 계정은 X노드라고 쓰시는 게 좋겠죠. 우리 IX 거니까. 여긴 뎃이라고 했네요. 그렇게 해서 넣으면 연동이 된 겁니다. 연동이 된 건데 자, 위에 거는요, 파란 글씨로 오른쪽에 보면 타이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것은 빨간 글씨로 타이머가 조금 남아 있죠. 이럴 때는 금방 번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빨갛게 나왔을 땐 좀 기다렸다가 파랗게 될 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802-976, 802-976 외워갖고 거기 가서 802-976 누다 보면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머를 좀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를 453500 넣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는 거 아까는 OTP를 잘 연결했다는 확인이고 이번에는 로그인 한다는 확인으로 한 번 더 OTP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모닉이 나옵니다. 이 니모닉은 여기에도 앞에 여기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너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자산이 손실될 수 있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마. 가족도 가르쳐주지 마. 스폰서도 가르쳐주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컨티뉴를 누르시면 니모닉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임시 비밀번호
카피해 놓은 거 넣으시고요. 아까 복사해놨죠? 그거 넣으시고 2분 후에 OTP를 입력하세요. 여기에서도 바로 입력하셔서 에러가 생기면, 거듭 에러가 생기면 자동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락을 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해킹의 위험이 있다고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2분 후에 OTP를 넣으시면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도 보통 이걸 읽어보지 않으시고, 그러면 리모닉을 보여주세요 해야 되는데 스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리모닉 문구 공개, 리버럴 프레스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쭉 12개의 단어가 뜹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유출되면 안 되니까 이게 캡처도 안 되고요. 사진 찍어도 안 나와요.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넣어서 예시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12개의 코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Wonder, Mice, Sugar, Course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카피를 해서 어디에 잘 보관을 했어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곳에 잘 보관을 하시고요. Continue를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순서대로 넣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였죠? 원더였나? 맞죠? 두 번째 뭐였죠? 마이트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저장해놨잖아요. 그거 보시고 순서대로, 거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넣는 겁니다. 그리고 컨티뉴 하시면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이 된 거고요. 이거를 휴대폰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뭐가 뜨냐면 다음 칸에 하시면 지갑을 깔겠냐고 뜨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저 앱을 누릅니다. 지갑을 깔게요 해가지고 하면은 자, 여기서 어떤 걸 깔아야 될까요? 1번을 깔아야 될까요? 2번을 깔아야 될까요? 1번은 금융이고 2번은 비즈니스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엑스노드 비즈니스 앱을 까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하시면 안 되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에 있어서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로그인을 눌러서 여러분 이메일하고 임시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OTP를 넣으라고 해요. 입력하시고 나면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나옵니다. 이 패스워드는 꼭 바꾸셔야 돼요. 왜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임시 비밀번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비밀번호 8자리를 만드셔서 현재 임시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8자 이상 만드시고 한 번 더 컨펌해서 오타가 없나 확인하시고 체인지 밑에 누르시면 이제 됐습니다. OTP를 넣으라고 하는데 언제 넣으라고요? 네, 2분 후에 넣으라고요. 기다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 후에 여러분들이 OTP를 넣으시고 나면은요. 모든 게 끝나서 여러분들의 월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얼마 사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9불이나 들어와 있네요. 이러면 금방 또 원금 회수할 수 있겠네요. 누구 건지 모르지만.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긴 내용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고, 뭐랄까요? 가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